반갑습니다. 원불교 대장간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낮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쉽게 잠을 청하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저는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낮에 있었던 일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고 마음에 걸려 있으니 빨리 정리를 하라는 신호인데 우리는 정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생각에 다시 끌려가지요. 무수한 시비예를 따지면서요. 오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행력, 사리연구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리연구의 개념 중 사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사란 인간의 12예를 이름한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이 보시니 인간들은 12예의 일로 삶을 운전해 가더라는 거죠. 저를 봐도 어떤 경계가 오면 빛과 같은 속도로 내게 이익인가 아닌가를 따져서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피해가 오겠다 싶으면 인상이 딱 써지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불편할 때를 보면 사람들의 시비를 가지고 따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속으로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저의 시비분별도 제 생각에 주착된 판단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제 판단이 옳다는데 잡혀 있지요. 우리가 이런 상을 놓친 상태에서의 시비예는 개인의 분별과 주착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관적이고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은 공정한 상태에서 모두에게 자리이타가 되어야 하고 그르다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사은으로 보면 사은 보은이 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사은 배은이 되는 것은 그른 것이 되죠. 다시 또 말해보면 사은 보은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사은 배은은 모두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할 때 시비냐 이해냐 한쪽에 치우치는데 나의 이해를 앞세우지 말고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네요. 이해는 결과로서 나타나지는 것이지 이해를 쫓으면 결국 나에게 국한되어 버리지요. 항상 정신을 챙겨서 시비를 판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의 시비예를 제대로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찰나찰나로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변하여 진정 고해가 한이 없다고 합니다. 공부인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경험도 말씀해 주시고 시비예를 어떻게 운전해야 가는지 그 방법들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장에서 한 직원이 제가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하길래 제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했어요. 결국 각자의 말만 하고 뒤돌아섰는데 그 행동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런 상자리를 놓치니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본의를 놓치고 그 말의 옳고 그름만 따졌던 거예요. 나를 변호하는 각도에서만 시비를 따졌더라고요. 또 악연의 업을 쌓았구나 후회가 됐습니다. 시비예를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앞에서 그 사람을 이기고 보면 속이 시원하고 할 말을 다 못한 것 같으면 밤새 후회가 되었지요. 이제 보니 시비이해에 완전 끌려다니는 삶이었어요. 내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으려 하니 보온을 해야 할 자리에서도 보온을 못하니 인간관계가 넓어질 수가 없었고 삶이 팍팍했지요.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많은 시비의 관계망에 얽혀서 살아가요. 작은 것들은 습관화된 판단 기준에 따라 자동 처리되고 그간 경험이 축적되지 못한 일들은 레이더망에 걸리지요. 이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비의 예를 따지게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올라온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상황을 봅니다. 한참 보고 있으면 시비가 드러나요. 나온 결론을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결과를 따져보면 좀 더 시비가 분명해집니다. 이 결론으로 행동을 하면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사리연구 중 이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전에 이의라 함은 곧 천조의 대수 요물을 이름이니
대라 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 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무라 함은 천지의 추나추동과 사시순환과 풍운우로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공부인들은 대소유무 이치가 확연히 보이시나요? 우리가 대소유무의 이치 속에 살면서도 늘 대소유무를 의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드러나 있는 모든 만물의 각각의 형상이 소요, 그 만상이 드러나게 하는 텅 빈 바탕이 돼요. 드러난 모든 만상은 천년 만년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변화를 하는데 이를 유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세상에 살게 되다 보니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며칠 전 소나무 숲을 산책하며 대소유무를 보았습니다. 소나무가 드러나고 그 나무의 변해감이 눈에 들어오니 너도 대소유무의 결과구나 싶었어요. 지금 제 앞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이 대소유무로 보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드러나게 하는 바탕을 대종사님이 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속에 이 건물도 성주개공의 변화의 요소를 품고 지금 서 있고 저 카메라도 그렇고 사람도 생로병사의 이치대로 지금 변해가면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물건 그대로가 대소유무의 이치를 다 담고 있죠. 우리 인간은 12위에만 잘 알아서 온전해 가면 되지 굳이 천주의 이치까지 알아야 하나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대소유무로 건설되어 있는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 인간도 대소유무로 드러나는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내 존재 자체가 대소유무이니 이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모든 관계나 일들, 심지어 생각까지도 모두 대소유무임을 알면 생각에까지도 집착할 것이 없게 되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내게 와지는 고락은 없습니다. 인과를 모르면 황당해하죠. 대소유무의 유무가 변화를 말하는 것이니 변화는 인과를 말하는 것으로 유무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인과를 알죠. 그러니 대소유무를 모르는 사람은 우연히 내게 와지는 고락의 원인을 몰라 괴로워하게 됩니다. 대소유무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것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훤히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봤다 하면서 자기가 본 것을 사실이라고 우깁니다. 그때 본 사실이 내 육근을 통해 본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보통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러니 그것은 해석하게도 사실이 아니라 허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게 속아서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집니다. 문제는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연구라 함은 천지가 움직여가는 어려운 이치와 인간의 수많은 일을 연구하고 궁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하루의 일과를 일기로 적어 자신의 행동을 돌아봄으로써 사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사리 연구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리 연구력을 얻기 위해 7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경전, 강연, 회화, 우두, 성리, 정기일기입니다. 위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인도를 밟아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방법을 다 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공부할 도반이 있을 때는 강연이나 회화로 연구력을 키우고 혼자 있을 때는 경전, 우두, 성리, 정기일기로 하면 됩니다. 물론 함께 위에 7가지를 다 할 수도 있겠지요. 상시훈련법 상시응용 주의사항에 보면 언제 이 공부를 하라고 자상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노는 시간이 있을 때, 잠자기 전, 공부가 끝나고 시간이 있을 때 등으로 언제든지 이 연구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이 공부보다는 일상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인들 중 한 분은 틈만 나면 이 연구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낮에 틈틈이 연마한 내용을 저녁엔 밴드에 글을 올립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미리 연구를 해 놓으면 실제 생활에서 12이해를 밝힐 일이 있을 때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롭다 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연구하는 공부를 해 놓아야 하는데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사리 연구 공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작업 취사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취사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며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